불장 특집 투자 마인드. 자, 거기 코인 투자자들이요. 지금부터 단디하라. 투자 시장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래서 쉽게 돈 버는 곳은 없다. 무슨 말이냐? 불장에 지금 들어와서 돈을 바로 벌 생각에 무슨 코인 사야 하는지 쫓아다니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춰라. 불장에 지금 코인을 시작한 사람은 돈을 잃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정의고 상도덕이다. 불편하겠지만 이게 투자 시장의 정의다. 원리다. 투자 시장은 탐욕을 부추겨서 돈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을 견뎌낸 자들만이 오직 돈을 벌어가는 것이다. 1%만 벌죠. 생각해보자.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잘 보길 바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거 말 되나요? 나도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길 바라지 않잖아요. 아, 나 공부 안 했어. 이번 시험 망했네. 보통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정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다들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보는 게 당연한데 공부 안 했는데 돈 넣고 바로 돈 벌길 원하네요. 그게 바로 말이 안 되는 건데 투자 시장의 정의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버나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투자 시장은 지식 그리고 지혜를 넘어서 인내까지 겸비해서 투자로 성공하는 것이 1%만 살아남는 시장이다. 그런 곳에서 이제 막 시작해서 아무런 노력도 그리고 인내의 시간조차 갖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번다면 이미 세상은 이미 무법천지일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돈의 속성상 운 좋게 돈을 번다면 그건 아무 준비 없이 큰 로또를 맞아 인생이 불행해진 사람과 같을 것이다. 돈은 주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주인을 절대 따르지 않는다. 투자 시장의 정의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말라. 투자 시장의 정의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해서 바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은 중력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점프 뛰어가지고 나 한 3m 뛸래 이런 거랑 같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이냐? 난 코인으로 큰 돈을 벌 거야. 사업으로 난 성공할 거야. 가수가 되어 나 명예를 얻을 거야. 난 연예인이 돼서 나 최고 탑 배우가 될 거야. 누군가한테는 욕심이고 누군가한테는 원입니다. 이게 이제 뭐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원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차차 이야기 드릴 텐데 이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코인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년의 인내와 끝없는 공부 사색이 동반되어 자신의 삶의 궤적이 완성된 사람은 그건 욕심이 아니라 원이다. 이렇게 수년 동안 공부하고 한 사람들은 난 코인으로 큰 돈 벌 거야 라는 거는 욕심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거는 그냥 원인 거예요. 원은 진리의 완성이고 순환의 영원성이고 조화와 관용, 근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욕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야 나는 진짜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근데 진짜 그 사람은 끝없이 사색하고 진짜 끝없는 연극 무대에서 노력을 하고 끝없는 자기 삶의 루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원을 완성을 해 나가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그 말이 실없는 욕심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실현해서 유명한 탑 배우들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자기만의 색을 갖고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쌓아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끝없는 그걸 완성해서 결국에 성공을 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과 원이 다른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어떤 목표라도 내가 그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다 고통이 따릅니다. 진짜 유명한 탑 배우가 되는 게 어떻게 운 좋게 되겠어요? 운 좋게 됐던 사람들은 인성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연기력이 준비 안 됐거나 다 금방 사라집니다. 시장에서. 세상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끝없이 남아있으려면 그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원이 된다. 그래서 하지만 코인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코인으로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제부터 뼈 때린 얘기가 좀 들어갑니다. 대부분 유튜브 몇 개 보고 추천 코인을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다시 남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그제서야 내가 산 코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 코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뭔가 자료를 찾기보다는 또 다른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남한테 또 의존을 하는 거죠. 너무 뼈 때리는 말이지만 아픈 말이지만 이게 코인 투자 대중들의 투자자 현실이다. 왜 이렇게 잘 아는가?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러한 대중이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원칙이란 게 그래서 늘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가 잘 모르는 코인엔 투자 안 해요. 내가 잘 모르는 코인에 제가 파워레저에 투자 얼마 전에 좀 차트만 보고 한다고 했죠. 진짜 소액만 합니다. 그냥
제가 날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소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큰 돈을 넣는 거는 내가 진짜 잘 아는 거. 그래야 내가 험난한 장에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리플렉스 RP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런 뭐 항소를 또 할 거라 이런 버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항소하면 뭐 가격 좀 빠졌다 올라가겠지.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언젠가 1.618 무조건 간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비트코인이 에너지 화폐인 거 알고 이더리움이 이 시장을 장악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 망한다, 뭐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더리움 망하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대체제로 솔라나로 가야 된다. 저는 아주 꽃방귀 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라나 저 투자한다고 얘기했지만 이더리움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팔고 솔라나에 몰빵하고 이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오른 솔라나 살고 안 오른 이더리움 팔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노력도 없고 그러니 인내할 힘도 없고 하지만 마음은 큰 돈을 벌고 싶고, 바로 이런 걸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은 만나고 싶고, 이거 이제 친구나 이성간에도 똑같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지금 내 회사 다니는 거 나한테 하는 게 너무 못마땅하고, 회사가 너무 후진 것 같아. 나한테 연봉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면 회사 퇴사를 해서 더 나은 연봉을 주는데 면접을 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중은 점심시간에 회사 원망만 하고 회사 뒷담화만 합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99%의 대중인 거예요. 나는 가족과 친구에게 별로 잘한 게 없는데 그들이 하는 건 늘 부족하고, 노력과 힘든 인내는 하기 싫은데 돈은 빨리 벌고 싶고, 이 모든 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멋있고 내가 먼저 베풀면 모든 것이 원이 돼서 나로 인해 다시 수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너무 뼈 때린 얘기를 했고, 2번 인내의 보상은 반드시 온다.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과 하랑 도반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 마지막 탐욕이란 내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과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게 어슴새벽 호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탐욕이란 괴물과 싸워서 이길 거고, 자, 지금은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고 대기업들도 희망 퇴직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기로와의 반년이다라고 했죠. 짧으면 3, 4개월, 그리고 탐욕의 날개가 꺾이기 시작하고 끝까지 남아있던 모두가 불타 추락하게 된다. 그리고 모두가 땅에 떨어진 뒤에 다시 막대한 돈풀기 시작되고 25년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는 다시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모든 것들은 다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왜냐하면 종이화폐는 몰락으로 가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양털 깎이고 자산 시작이라는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전 세계 중산층을 참여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부를 녹여버리는 작업이다 라고 했죠. 그 카지노장이 코인과 주식이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장소가 있을 거고, 코인은 더 빡센 장이고 주식은 좀 덜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대중들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만 자산 버블장마다 대부분 다 가난해집니다. 21년 코로나 때 그랬죠. 그리고 돈을 찍어대니 모든 물품의 가격은 올라간다.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죽고 투자를 참여하면 99%가 빠르게 죽는다. 이게 지금 자산시장의 원리입니다. 22년과 23년 시간에 부의 개념을 알고 준비한 인내한 자들은, 아까 영향격차를 우리가 벌리는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들은 보상을 있게 받게 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받고 하랑 도반분들도 더 크게 받겠죠. 단 자신이 만들어낸 탐욕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된다고 했죠. 이 괴물은 계속해서 내 자신한테 설득할 거야. 너 더 잘할 수 있어. 야, 너 더 먹을 수 있어. 네가 이 정도만 먹어야 되겠니? 넌 20배는 먹어야지. 너 10배는 먹어야지. 넌 5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렇죠? 탐욕이라는 괴물이 나한테 속삭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주제인 탐욕에 대한 절제하는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이제 인내한 사람들의 물때가 온다. 제가 투자는 결국에 썰물과 밀물의 때라고 했죠. 썰물의 때는 아무리 배를 띄워도 아무리 코인 돈 벌려고도 안 되고 계속해서 진흙밭으로 가면서 사면 마이너스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수익 같은 코인, 제가 마이너스 몇십 %에다가 단 일주일 만에 수익으로 간다라고 했죠. 수익 같은 거 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수익으로 갑니다. 모든 코인이 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내한 사람들의 물때가 오고 있고, 아직 오르지 않은 알트코인들 기준으로 지금부터 제가 4배에서 7배 정도의 지정감이 지금 걸어둬라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내 탐욕과 최대한 덜 마주하고 익절할 수 있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절대 내 매도가 된 내 물량은 바로 은행으로 출금을 해두고 절대 다시 오르는 코인에 넣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바로 이때가 탐욕이라는 괴물과 마지막 혈투를 벌이는 시간이다. 잘 하실 수 있죠.
자, 중간에 청명농사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난 6개월치 공부 안 하시면 불장인 무조건 돈을 잃는 게 정이라는 거 공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피나는 공부만이 결국에 수익입니다. 자, 3번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 거래소가 24시간 동안 시세를 맞춰서 움직인다. 생각해보자. 전 세계가 시차가 다른데 사람들이 새벽에는 거래를 거의 안 하는데 어떻게 시세가 동일할까? 여러분들 이상하죠?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새벽에 미국은 이제 활발하게 거래할 때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거래 안 하는데 어떻게 시세가 맞냐? 당연히 어떻게 맞냐면 이걸 이제 이해 못하는 정부에서는 니네 봇을 돌리니까 이거 조작행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은 연중무휴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세를 보정하는 거래소마다의 봇이 존재합니다. AI 봇이 존재해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럼 봇이 그런 시세를 보정만 할까요? 당연히 선물거래소의 오더북, 어디에 매수, 매도, 청산 포인트는 어딘지 대중은 보기 어렵게 해놨지만 금융 엘리트들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게 됩니다. 이 봇으로 다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시장은 그들 입맛대로 움직일 때 준비된 자금으로 특정 포인트 얼마까지 던지면 얼마의 폭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따라서 얼마의 숏을 치고 얼마의 수익 나는지 시나리오까지 다 짜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AI 봇이 존재한다는 것과 아직 규제에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 터치를 못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가 야 이거 봇 하면 안 돼라고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새벽에는 한국 거래소는 미국하고 거래소 시세가 동떨어질 텐데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던지면 갑자기 비트코인이 한국 거래소에서 새벽에 폭락을 할 거예요. 봇이 안 맞춰주면. 그래서 우리가 선물 투자와 단타 생각해보자. 지금 이 경기장이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죠. AI 봇이 한다고 했잖아요. 과연 공평하다고 생각하냐. 이 경기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이 시장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금융 엘리트 쪽 골대는 45도 정도 위에 있고 대중들 골대는 한 45도 정도 아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리 차도 우리 골은 위로 안 가죠. 중력에 따라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세를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절대 용을 써도 계속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50%는 코인 상도 독상 10배 먹으려면 마이너스 80% 감당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대중들 다 떠났죠. 여러 번 말해도 불장 오르기 시작한 마이너스 50% 일주일이면 수익 난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썰물의 시기엔 아무에도 배 안 뜨다가 어떻게 된댔죠? 밀물이 들어오면 배 뜨지 말라고 해도 물 둥둥 뜬다고 했죠. 지금은 아무 코인이나 주우면 이제 돈을 막 버는 시기가 됩니다. 밀물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금융 엘리트들도 그들도 코인 시장을 부의 바구니로 완성시켜야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부의 시스템을 교체해야만 하는 그 타임라인이 정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화폐는 지금 붕괴하고 있고 종이화폐가 붕괴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는 난리 날 거고 그럼 그들은 세상의 통제권을 잃죠? 그럼 싫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결국에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들의 그 과도기 안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 부의 바구니를 완성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스템의 허점인 거예요. 허점 파악하는데 바로 그게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을 공부하는 거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 이제는 반대로 움직인다. 우리 편 골대가 지금은 대략 골대가 평평합니다. 지금 평평해요. 그냥 각도가 0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하면은 우리도 골 넣을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요, 여러분들 바나나 존이 오면서 우리 편 골대는 45도 위에 있고 그들 골대 45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차면은 저 골대로 다 들어가요. 아무나 코인 투자해도 5살짜리 애가 코인 투자해도 수익률이 잘 나는 시기가 와요. 그게 바나나 존입니다. 바로. 근데 문제는 뭐다? 그때 탐욕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고점에 다 넣게 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용을 써도 돈을 못 벌다가 이 마지막 잠깐의 시간에 골대가 각도가 우리 쪽으로 올라가는 때가 올 때, 그때가 시간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스템의 허점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미 경기에 참여하는 9월 이상의 참여자가 오징어 게임처럼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이제 10%의 사람 정도 이제 떠먹여준다. 자, 52 댄디님 하랑도방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난 6개월치 보시고, 자, 이거 마무리할 때까지 1시간 반이 넘었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게 투자 시장의 기본 원리인데 특히 코인 시장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더 혹독할 뿐인 거고 더 많은 참여자가 죽어야 내가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 원리뿐이다.
그래서 4개월,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경기장 9할 이상의 신규 참여자가 또 채워져요.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4월부터 9할 이상의 참여자가 오징어 게임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10%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떠먹여주는 장이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4, 6개월 뒤에 또 똑같이 경기장에 오징어 게임 다 죽는 이 게임에 9할 이상의 신규 참여자가 또 참여해요. 그러면 갑자기 경기장이 피바다로 물들면서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반복되는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최고점, 최저점 누구도 모른다. 최고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 그렇죠? 최고점 알리고 쫓아다니는데 내 에너지 쓰지 말라. 다 먹으려 하지 않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 우리 하랑도반의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 적당히 먹고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고 차라리 그 무너졌을 때 들어가려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라. 적당히 먹고 어깨 정도에 던지고 이미 프로그램에 해두고 우리 그래서 지정검에도 걸어뒀죠. 제가 어떻게 걸어두라고 얘기해둔 대로 하랑도반분들 그거대로 하고 그냥 바닥 올 때까지 다시 현금 제발 넣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돈 더 벌려고 고점에 매도한 거 더 고점에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 일은 금융 엘리트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절대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시장이 4, 6개월 이상 안 오르는 이유는 그거예요. 대중들이 나는 쉽게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돈 벌면 정의가 아니라고 했죠. 정의를 지켜주려고 금융 엘리트가 계속 안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오르고 최장 전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나존은 더 짧아요. 난 2달 정도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혹 올해 12월일 수도 있어요. 지금 10월부터 미친 듯이 3개월 불장 오면 12월에 끝나고요. 만약에 12월부터 오면 내년 3월까지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의 저는 70%를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70% 매도할 계획에 대해서는 하랑도반분들한테 이야기 드린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100%를 다 팔지 나는 50%만 팔지 나는 25년까지 홀딩할지 그건 다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냥 저는 제 계획대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 경제 사정도 다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누굴 따라서 더 수익이 못 먹고 누굴 따라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각자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어깨에 그냥 잘 팔고 그냥 혹독한 시기에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더 풍요로운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분기에는 아주 뼈아플 것을 예상한다. 지금 전 세계 자영업,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느끼는 경기는 코로나보다 더 최악이다. 여러분들 아마 자영업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도 그렇지만 회사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진짜 최악입니다. 결국 터질 거고 중국의 부동산은 상해, 북경, 심천 모두 30% 이상 하락했다고 했죠. 한국의 부동산 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절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만 봐도 전 절대 한국의 부동산한테 뭐 대마불사 뭐 절대 안 망한다 이거 믿지 않고 한국의 가계부채도 최고치죠.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한국 금리도 미국 올릴 때 못 올렸죠. 진짜 최악인 거예요. 결국 터져야 한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 물량의 30%는 아까 70% 전 판다고 했죠. 내 물량의 30%는 까치밥처럼 그냥 남겨두고 예측과 다르게 좀 더 올라가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늘 내가 평온한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즉 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평온한 내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자, 하랑도반분들은 이미 매도 연습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미 오랜 기간 준비한 대로 그 실전의 시간이다. 잘 하시면 되고 신규 하랑도반분들은 지금 피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해도 부족합니다. 1번에서 언급한 대로 큰 돈 벌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돈 잃지만 않고 경험만 해도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돈 잃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하시고 조금이라도 벌면 진짜 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큰 돈을 벌면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셔서 그 돈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만 고민을 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인생박스라는 제 마지막 글인데 투자와도 인간관계도 모두 우리가 운전하는 인생이란 버스와 같다. 삶이란 것은 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것이다. 뭐냐? 우리는 인생이라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고 출발지는 차고지에서 끝에 차고지로 모두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끝난다. 그죠? 내가 버스 운전하러 나오면 제가 버스 운전을 안 해봤지만 차고지에서 혼자 새벽에 나와서 그 다음에 승객들을 처음에 하나 둘 태우고 가다가 차고지 전에 뭐 끝에 가가지고 모두가 다 종점에 다 내리고 결국에 차고지 들어갈 때는 나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다 혼자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같은 거죠. 그래서 내 삶이라는 인생버스 안에서 수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고를 반복을 한다. 끝까지 인생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책임지는 사람, 내리지 않는 사람은 오직 나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작과 끝에 오직 하는 사람 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것들에 너무 그렇게 시절 인연이라고도 하잖아요.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에 들어왔다 나가는 승객일 뿐이다. 어떤 승객과 조금 더 친밀했냐 정도가 있다. 그러니 그곳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내리는 승객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인생 버스는 정원이 있다. 아무도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내 정신력의 캐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투자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비호에 담아내는 거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도 결국에 내가 하고 있는 에너지 지금은 뭔가 그만둬야 새로운 걸 시작을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비워야 담을 수 있는 거고, 내 에너지 총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총량의 법칙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 인생 버스의 종착지, 차고지로 돌아갈 때는 결국 나 혼자만 남게 되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세요.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밀어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인간관계나 투자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바른 삶의 궤적을 하고 뭐 리플 XRP만 투자하셨다, 나 코인 투자했는데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이 바른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요번에 불장에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거고, 내가 쉽게 돈 벌려고 하고 나는 인내의 시간을 겪어본 적 없고 인내가 뭔지 모른다 라고 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요번에 아마 되게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거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하랑 도반 여러분들이 저는 요번에 인내 보상을 최대한 다 받으실 거고, 그냥 새로 오신 분들이나 그냥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정의 차원에서는 혹독한 시기를 겪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시기를 좀 덜 겪고 진짜 피해를 안 보고 좀 진짜 이 원리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